안녕하세요, 데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에어팟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도 한때는 이어폰에 빠져가지고 100만원짜리 넘는 제품도 써봤고, 그리고 에티모틱 리서치의 ER4S 같은 레퍼런스 이어폰을 주력으로 들고 다녔던 적이 있긴 한데요.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써보기 시작하면서 그 편리함에 빠져가지고 음질보다는 편리함 때문에 그 뒤로는 쭉 메인은 블루투스를 써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쓰기에는 블루투스 제품 중에서도 넥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넥밴드형 제품을 써왔는데, 애플이 이 에어팟을 발표하면서부터는 그 후로 이 코드리스 제품을 메인으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에어팟이 메인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픈형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코드리스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인이어 타입이거든요. 반면에 이 에어팟은 오픈형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장시간 사용을 해도 귀에 무리가 별로 가지 않고 업무 시간에도 늘 착용을 하고 있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귀에 하루 종일 꽂고 있어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고 귀가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오픈형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한테는 이 에어팟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에어팟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에어팟 유닛 하나당 최대 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에 이렇게 한쪽씩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한쪽을 꽂고 사용을 하다가 5시간이 지나서 배터리가 다 됐다 그러면은 반대쪽을 꽂고 이거는 다시 배터리 케이스에 충전을 하죠. 그러면 다시 5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에어팟의 배터리 케이스도 연속해서 충전을 할 때는 하루 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쪽씩 사용을 하면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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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이렇게 해서 거의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이어폰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배터리 사용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 에어팟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터리 때문입니다. 에어팟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통화 음질입니다. 에어팟을 쓰고 통화를 할 때 제가 직접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제가 에어팟을 사용해서 통화를 하는지 아니면은 전화기를 바로 귀에다 대고 통화를 하는지 실제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에어팟의 통화 음질이 꽤 우수합니다. 이게 귀하고 입하고 꽤 먼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또렷하게 들리는 거 보면은 애플이 처음 발표할 때 소개했던 그 통화 음질에 대한 기술 이런 게 잘 적용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드리스 제품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 통화 음질도 중요하게 고려를 하신 분이라면 에어팟만한 놈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에어팟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또 요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나온 코드리스 제품들은 그나마 좀 배터리 케이스 크기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아직도 에어팟과 비교하면 주머니에 넣기에는 부담스러운 크기의 배터리 케이스들을 갖고 있어요. 이 유닛의 디자인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에어팟의 경우에는 이렇게 긴 콩나물 형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케이스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지 주머니에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들고 다니는데, 제가 몇 가지 사용해봤던 코드리스 제품들은 다 배터리 케이스가 바지 주머니에 넣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크기였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케이스 크기를 고려하면 에어팟만한 녀석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에어팟이 저에게는 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픈형이라는 점,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점, 그리고 통화 음질이 정말 수준급이라는 점, 배터리 케이스가 아주 작아서 휴대하기 편하다는 점, 이렇게가 저한테는 에어팟이 메인으로 쓰게 되는 이유들이고요. 반면에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조작이 너무 단순하다는 점이에요. 아시다시피 에어팟은 조작할 수 있는 게 더블 탭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조작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왼쪽 오른쪽 유닛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할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시리, 한쪽에는 재생 일시정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쓸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는 시리를 할당하고 왼쪽에는 재생정지를 할당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팟의 또 하나의 아쉬운 점 하나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제가 에어팟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배터리를 꼽았었는데 왜 단점이 또 배터리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는 모든 코드리스 제품들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배터리 교체가 따로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 쓰면은 그때부터는 처음에 보여줬던 배터리 타임이 아니라 조금 더 저하된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게 된다는 점이죠.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에어팟을 약 1년 3개월 정도 썼는데 그때쯤 되니까 처음에 5시간 정도 가던 유닛이 연속으로 사용할 때는 한 3시간 반 정도 가더라고요. 코드리스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소모품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에어팟 뿐만 아니라 모든 코드리스 제품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의 소모품이나 다름없는 코드리스 제품을 20만원 주고 구입을 하기에는 너무 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에 사용할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유선 이어폰은 물론이고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보다 훨씬 압도적인 편리함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할 때 편리함을 생각하면 배터리를 감안하더라도 구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에어팟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좀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